그럼 3교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로는 101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이제 앞에서 계속 진단 용어, 증상 용어, 해부학적 용어 이제 보고 있었고요. 101페이지 보시면 가스트롭토시스라고 해서 위하수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하수증은 위가 처지는 증상을 이제 나타내는 질병이죠. 그래서 이 위가 정상 위치보다 좀 밑에 처져 있는 이런 상태를 위처짐 또는 위하수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선천적인 이상 때문에도 그렇고 아니면은 우리 이제 개복수술이라던가 출산을 통해서 이 배에 있는 압력, 복강압이 저하가 되면서 이제 이 위하수증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과식이라든지 폭식, 그래서 위에 이제 그 정상보다 더 많은 양이 들어왔을 때도 위가 처지게 되고요. 또 이제 불규칙한 식습관이라든지 만성 스트레스, 만성 피로에 의해서도 이 위하수증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것들 원인을 알고 조심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이 가스트롭토시스 같은 경우는 이 피가 이제 묵음인데, 그래서 뭐 가스트로프토시스 이렇게 발음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중간에 이제 피가 들어가는 것들이 묵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요 피 같은 경우는 앞뒤에다가 좀 끝에 그 받침을 비읍을 붙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스트롭토시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스트릭 얼서. 얼서는 이제 궤양이죠. 예. 이제 이 궤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벽은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안쪽은 점막, 그 다음에 점막 하, 그 다음에 근육이 자리 잡고 있고요. 가장 바깥쪽으로 이제 장막이라고 해서 이렇게 4개의 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가스트라이티스, 위염 같은 경우는 점막에 염증이 발생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궤양 같은 경우는 점막층을 지나서 뭐 점막 하층, 근육까지 손상을 입게 되다 보니까 우리 이제 근육층 장막까지 이제 그 병변이 발생을 하면 뭐 위출혈이라든지 위천공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는 게 이 가스트릭 얼서 위궤양인데요. 여기 있다시피 위의 저부, 푼더스라든지 유문부, 그래서 이제 우리 파일러러스, 날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뭐 좀 그 위에 밑에 층 부분, 그러니까 저부, 맨 위쪽이나 밑에 층 부분에 이제 흔히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 위궤양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염 때문에도 위궤양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뭐 그 위 내시경 같은 거 할 때 그 파일로리 그 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 이런 거 검사하잖아요. 이 헬리코박터 균에 의해서도 위궤양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또 요즘 뭐 조금만 아프면 진통제 같은 거 많이 먹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진통제를 이제 그 너무 오랫동안 복용을 했다던가 아니면 흡연이라든지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이 가스트릭 얼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위궤양은 여기 근육층까지 이제 위벽은 4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마지막 층까지 이렇게 손상을 받는 이런 병변을 가스트릭 얼서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펩틱 얼서라고 해서 우리 펩시아, 그래서 이제 소화를 얘기를 하는 게 펩시아, 펩틱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뭐 소화 불량 이런 것들을 뭐 디스펩시아 뭐 이런 단어를 썼었잖아요. 그래서 이 펩틱은 소화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소화성 궤양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위궤양하고 비슷한데요. 이 위산 있잖아요. 위에 있는 산성 위액이 원래는 이제 위를 파괴시키면 안 되는데 이 소화성 궤양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소화를 시킨다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식도라든지 위, 그 다음에 십이지장 점막이 파괴가 돼서 디펙트, 결손이 생기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산성위협,
위에, 그러니까 위산에 의해서 위벽이 허는 것을 소화성 궤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위벽은 이 위산에 의해서 헐거나 파괴되지 않아야 되는데 소화성 질환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헐어서 이것이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디펙트 결손 부위가 생기는 것을 소화성 궤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네. 여기 보시면 위 하수증에 대한 그림인데요. 우리가 위는 이렇게 횡격막 밑에 존재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위에 이제 그 식도가 있고 식도에 의해서 이렇게 횡격막을 통과하면서 위가 이렇게 존재를 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위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처져 가지고 골반에까지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궤양, 얼서라는 것은 그 염증성 괴사 조직, 그러니까 죽은 조직이 떨어져 나가면서 탈락에 의해서 기관이라든지 조직의 표면이 국소적으로 결손, 디펙트 이렇게 떨어져 나가거나 또는 함몰 이렇게 쑥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얼서, 궤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이제 피부에서는 표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피가 있잖아요. 근데 요 진피 이하까지 쭉 떨어져서 이제 스카, 흉터를 남기는 것을 궤양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희귀 질환이기는 하지만 또 소화기계에서 빠지지 않는 이런 질병 중에 하나가 졸린거 앨리슨 신드롬이라고 해가지고요. 요 졸린거 앨리슨 증후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ZES라는 약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요 졸린거 앨리슨 증후군은 이제 그 종양인데요. 예, 종양인데 이런 종양으로 인해 가지고 위가 너무 많은 위산을 분비를 하면서 위궤양을 일으키는 이런 질병. 그러니까 이제 종양인 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과다 염산으로 해서 산이 이제 너무 많이 일어나 가지고 앞에서 배웠던 펩틱 얼서, 펩틱 얼서가 이제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췌장섬의 그 세포 종양인데 이 비베타성 세포 종양으로서 이제 가끔씩 이제 가족성 다발성 뇌분비선쪽증과 이제 연관되어서 생긴다. 그러니까 약간 희귀성 질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췌장이나 십이지 장에 이렇게 그 종양 그 튜머가 생기는 이런 것들인데 좀 패밀리 스토리도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췌장에 이렇게 종양이 있죠. 네. 그래서 이 종양이 췌장, 여기 이렇게 췌장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췌장에서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위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십이지장 있잖아요. 네, 십이지장에서 발생하는 요 종양. 근데 이 종양이 이제 그 산을 너무 많이 분비시켜서 이 얼서, 가스릭 얼서라든지 펩틱 얼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졸린거 앨리슨 증후군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심한 이제 복통이라든지 설사를 유발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로릭 스테노시스라고 해서 우리 스테노시스는 좁아지는 거, 협착을 이제 스테노시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스테노시스인데 파일로릭, 우리 그 날문, 나가는 부분을 이제 파일로릭에서 파일러스, 유문 또는 날문이라고 했었고요. 우리 위에 있는 들문, 분문은 칸디아라고 했었죠. 그죠? 네, 그래서 요 유문부, 나가는 부분에 그 협착이 있어서 스테노시스가 있어서 좁아지다 보니까 위에 내용물이 십이지장으로 잘 내려가지 못하는 이런 상태를 파일로릭 스테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파일로로스파즘이라고 해서
이 스파즘이라는 얘기는 이제 경련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위경련 하면 가스트릭 스파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요 낡은 나가는 부분에 이제 스파즘, 경련이 있는 것을 경련을 또 연축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낡은 연축 또는 유문 연축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요 유문 조임근 그 파일로리 스핀터 조임근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수축을 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음식물이 위에서 시주장으로 내려가기가 어렵게 되죠. 막 수축을 하게 되니까 경련 때문에. 그래서 요 음식물이 내려가기가 어렵고 음식물이 잘 내려가지 못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느냐, 잦은 구토. 그러니까 이제 위에 음식물이 계속 있으니까 자꾸 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려가지 못하다 보니까 위가 확장되는 액타시스, 우리 확장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가스트로액타시스 이런 것들을 초래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막 그 나가는 부분이 이제 그 스핀터 조임근이 스파즘이 일어나면서 발생하는 질환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스토막 캔서, 위암이죠. 예, 캔서. 스토막 캔서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위암이다 보니까 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말리그넌트, 악성 종양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 보통 위암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있는 점막층에서 발생하는 선암이 가장 많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선암 이라는 단어는 선암이라고도 하고요. 샘암종이라는 단어도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 보통 뭐 위암이라든지 대장암 같은 이제 선세포에 많이 생기는 이런 암을 이제 선암 또는 샘암종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그 스토막 캔서 같은 경우는 조기 위암과 진행성 위암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이 조기 위암 같은 경우는 얼리 가스트릭 캔서라고 해가지고 조기, 그래서 점막층이라든지 점막 하층에만 국한돼서 발생하는 암. 그래서 우리 뭐 암을 이제 1기, 2기, 뭐 3기, 뭐 터미널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뭐 1, 2기 요 정도를 이제 우리 그 조기 위암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이제 우리 앞에서 살펴봤다시피 위 벽은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안쪽으로는 점막, 점막하, 근육, 장막 이렇게 이제 4개의 층인데 그 조기 위암 같은 경우는 점막하 층까지 국한된 이런 캔서를 얼리 가스트릭 캔서라고 해서 이 위암 같은 경우도 약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얼리라는 단어를 써서 EGC라는 약어를 많이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점막 하층을 넘어서 근육층까지 침범한 이 암을 진행성 위암이라고 해서 어드밴스드 가스트릭 캔서라고 해가지고 얘는 또 AGC라는 약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이제 그 얼리 가스트릭 캔서, 어드밴스드 가스트릭 캔서 쓰자면 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위암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약어를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 위암은 EGC, AGC까지 같이 암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염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염증 보시면 12지 장염, 회장염, 공장염 이렇게 보시면 듀오데나이티스, 듀오데넘 12지장의 염증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레우스의 염증이 생기는 거, 일레아이티스, 그 다음에 공장, 제주놈의 염증이 생기는 것을 제주나이티스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2지장이라든지 회장, 공장, 그 다음에 우리 맹장, 이제 그 세쿰 있었잖아요. 예, 거기까지 뭐 염증이 발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뭐 소장, 뭐
소장에 발생하는 염증인데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듀오데나이티스, 그 다음에 일리아이티스, 제주나이티스 이렇게 구분을 해 놓습니다. 근데 우리 그 12지장 회장염, 공장염은 구한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한글 용어로 12지장을 샘창자염, 회장염을 돌창자염, 그러니까 이 돌은 돌을 돈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장염은 이제 비어 있다. 그래서 빈창자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샘창자, 돌창자, 빈창자까지 용어 조금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콜론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콜라이티스, 대장염이죠. 그래서 대장염 또는 결장염, 그 다음에 이제 잘록창자염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 콜라이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콜론 대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 세균 감염, 그래서 이제 박테리아에 의한 감염이라든지 아니면은 장 내용물이 이제 그 장에 머물러 있는 요 시간 동안에 약간 그 정상적이지 않은 병적인 발효에 의해서 대장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위에서 우리 소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어느 부위에 염증이 있느냐에 따라서 뭐 상행 결장염, 횡행 결장염, 하행 결장염, 그 다음에 S상 결장염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냥 넓은 의미로는 결장, 그래서 그 ascending, transverse, descending, sigmoid, 콜론 그 결장에다가 플러스 세콤 맹장과 렉툼 직장을 포함한 그 대장 전체의 염증을 또 그냥 콜라이티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용어만, 기본 용어만 기억하고 있으면 어느 부위의 염증이구나, 아니면 그냥 뭐 쭉 얘기를 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콜라이티스가 왔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펜딕사이티스, 아펜딕사이티스 같은 경우는 충수돌기염, 뭐 충수염 또는 막창자 꼬리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맹장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맹장염하고는 조금 구분을, 그러니까 우리 그 세콤 그 맹장에 염증이 생기는 것은 이 체치티스라고 해가지고 맹장염이 따로 있는데, 우리는 보통 그냥 충수돌기염을 맹장염, 뭐 맹장 수술했어 라고 하는데, 우리 아펜디사이티스 같은 경우는 그 맹장의 아래쪽에 돌기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충수 돌기가 있는 오른쪽 아랫배가 심한 통증을 동반을 하면서 우리 리바운드 텐더니스라고 해서 반사통, 그래서 꾹 눌렀다가 뗄 때 굉장히 심한 통증을 동반을 하는 게 우리 그 충수 돌기염을 진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얘가 이제 참았어요. 뭐 통증이 심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참았다가 이게 이제 충수 돌기 끝에 있는 부분이 톡 터지게 되면 이게 이제 페리토나이티스, 복막염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충수 돌기염은 가장 확실한 방법, 유일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수술이죠. 그래서 우리 아펜딕사이티스 있을 때, 충수 돌기염이 있을 때 하는 수술을 아펜덱토미라고 해서 절제술, 충수 절제술인데, 우리 그냥 임상에서는 짧게 앞배라는 단어를 쓰죠. 예, 그래서 뭐 앞배가 있어서 오피를 했다, 뭐 아펜덱토미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앞배 수술했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위암을 이제 그림으로 잠깐 살펴를 보면, 위암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다발성,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위에 여러 부위에
암이 발생을 하는 것을 이제 그 멀티플 캔서 다발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전정부, 요 밑에 부분이죠. 예, 요 밑에 부분에 48.7%가 위암이 발생을 한대요. 예, 그러니까 거의 반 가까이가 위 밑에 부분에서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네, 충수돌기염 아펜딕사이티스를 그림으로 살펴보자면 여기가 이제 그 세쿰이잖아요. 맹장이 있고 여기서 이제 회장이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맹장 끝부분 그래서 그 막창자 꼬리라는 얘기도 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 충수돌기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아펜딕사이티스라고 하고 요 맹장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체티티스 맹장염이라고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레오콜라이티스라고 해가지고 우리 일레우스하고 콜론 에 아이티스 염증이 생겼다. 그래서 일레우스 회장하고 콜론 결장에 동시에 염증이 발생을 했을 때는 요 일레오콜라이티스, 그러니까 의학용어는 합성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그 연결 모음 오를 붙여가지고 일레오콜라이티스 하면 아 일레우스하고 콜론에 염증이 생겼구나, 이거를 회장결장염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요 단어 자체를 암기하는 것보다는 요 하나하나의 의미를 파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프록티티스 또는 뭐 렉티티스라고 하죠. 우리 프록티티스라든지 렉티티스, 렉툼, 예, 그래서 그 직장, 곧창자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직장염, 곧창자염, 의학용어로는 프록티티스 또는 렉티티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엔테라이티스라고 해서 우리 앞에서 그 소장의 어느 부위냐, 뭐 십이지장염이냐, 회장염이냐, 공장염이냐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그냥 뭐 그 소장에 다 염증이 생기는 것을 엔테라이티스라고 해서 창자염 또는 장염 또는 소장염이라고 단어를 해요. 그래서 우리 뭐 위에 있는 뭐 듀오데나이티스, 일리아이티스, 제주나이티스 뭐 이렇게도 하지만 그냥 전반적으로 소장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엔테라이티스가 있습니다 라고는 얘기를 또 더 많이 하죠. 그래서 요 장에 염증이 오는 거, 근데 거의 대부분 소장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엔테라이티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요. 이 엔테라이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점막에도 생길 수 있고요. 근육충까지 이제 그 염증이 다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소장염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네, 세균 감염, 박테리아에 의한 감염이라든지 아니면은 폭음이나 폭식, 그래서 우리 뭐 알코올 섭취를 굉장히 많이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과식이나 폭식, 우리 뭐 과식하고 폭식도 조금 구분을 하자면 과식은 평상시에 굉장히 많이 먹는 거고 폭식은 한순간에 굉장히 많이 먹는, 근데 뭐 핑계이기는 하지만 많으신 분들이 폭음이나 폭식을 하는 이유를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거에 많이 스트레스 때문에 폭음한다, 스트레스 때문에 폭식한다 라는 말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폭음 폭식이 들어가면 원인 중에 또 스트레스, 만성 스트레스라는 단어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 엔테라이티스 같은 경우도 스트레스 때문에 또 많이 발생을 한다. 자, 증상으로는 엔테라이티스 당연히 소장에 염증이 있으니까 복통, 그 다음에 다이아리아, 설사, 보미팅, 구토가 있겠고, 염증이 있으니까 피버, 발열이 있겠죠. 그래서 요 엔테라이티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클로닉, 만성보다는 어큐트, 급성이 더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글로 써 있지만 요 한글에서도 의학 용어를 또 익히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천천히 이제 그 진단 용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프록티티스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직장에만 이렇게 염증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어센딩 콜론 상행 결장에 염증이 있느냐, 트랜스버스 콜론 횡행 결장에 염증이 있느냐, 디센딩 콜론 하행 결장에 염증이 있느냐, 시그모이드 콜론 S상 결장에 염증이 있느냐, 렉톰 직장에 염증이 있느냐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염증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냥 그림으로는 그 프록티티스 직장에 염증이 있는 것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ulcerative colitis라고 해서 아까 앞에서 궤양을 이제 배웠죠. 그래서 이 궤양인데 궤양성이다 보니까 ulcerative라는 단어를 쓰고요. 콜라이티스는 대장염이었었죠. 결장염, 대장염, 창자염 이렇게 단어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 ulcerative colitis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대장에 만성, 우리 크로닉으로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만성 대장염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재발이 잘 된대요. 예, 재발이 잘 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염증인데요. 이제 요 그 ulcerative colitis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점막이나 점막 하부에 일어났다가 다시 재발되는데, 이 ulcerative colitis 같은 경우는 정확한 원인이 안 밝혀져 있다. 그래서 원인 불명의 염증이다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질병 분류에서 코딩할 때 그 원인 불명, 상세 불명이라고 하면은 그 코딩할 때 .9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요 .9가 많이 들어가 있는 ulcerative colitis를 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센테리, 이질, 이 이질 같은 경우는 이제 디센테리라고 해가지고 액체와 같은 소량의 설사에 그 블러드, 피라든지 점막 뮤코스가 섞여 나오는 요런 그 감염성 질병을 이제 디센테리, 이질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질 같은 경우는 그 설사에 그 혈액이 섞여서 나오는데 굉장히 심한 복통, 그래서 막 떼굴떼굴 굴르는 요런 이제 질병인데요. 그 원인에 따라서 이 디센테리, 이 질의 그 원인에 따라서 아메바성 이질이 있고요. 세균성 이질이 있대요. 예, 그러니까 원인이 이제 세균성이냐 아메바성이냐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이질, 디센테리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 콜레라와 함께 급성 설사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감염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감염병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감염 그 군으로 이제 구분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이 디센테리, 이 질이 되겠죠. 그래서 유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급성으로 이제 유행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감염병이 거의 대부분 급성이잖아요. 그래서 급성으로 발병하는 소화기 계통의 감염병으로 여기 보시면 앞에서 원인이 아메바성이 있고 세균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아메바성 이질보다는 세균성, 박테리아에 의한 이질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 디센테리, 이 질이 소화기 계통이다 보니까 굉장히 뭐 음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손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질병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크론병. 예. 크론병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 뭐 그 연예인들 보면 자기는 이제 크론병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런 연예인들도 가끔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약간의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정확하게 원인을 알 수 없는 요 자가 면역 질환인데요. 요 말단 부위, 종말 부위의 회장, 그래서 우리 일레우스의 염증이 생기는 건데요. 그 회장 끝부분에 이제 많이 발생을 해서 뭐 설사라든지 복통이라든지 뭐 열을 동반한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장의 염증을 일으키는 자가 면역 질환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그 장의 폐쇄라든지, 그러니까 obstruction, 폐쇄라든지 ulcer, 궤양이라든지 누공, 피스툴라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다 보니까 이 크론병 있으신 분들 보면 굉장히 이제 그 웨이트 로스, 그 체중이 굉장히 많이 이제 저하가 되고, 그러니까 체중 감소가 되고, 이런 이제 뭐 복통이라든지 또 설사가 많이 발생을 하면 또 일반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은 장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또 이 크론병, 크론스 디지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일레우스의 끝부분, 회장의 끝부분에 염증이 있다 보니까 터미널 끝부분이라는 단어를 말초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터미널 일라이티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번 주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중간고사, 이제 다음 주에 중간고사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중간고사에 대한 예상 문제는 우리 클래스룸에 탑재해 놨으니까 우리 학생들 잘 확인을 해서 좋은 성적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도 수고하셨습니다.